사실 뭐 안전한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데들은 재난이 안 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났던 재난이 똑같은 상태로 반복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났던 화재들을 다 정리해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내년도에 오히려 이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발생했던 화재 사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 한 해 발생한 화재 사건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올 여름에 뭐 대형 전기차 화재로 불리는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화재들이 조금 더 이제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올해도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실제로 이제 통계를 좀 들여다 보면은요, 제가 어저께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4일, 그러니까 어저께는 23일이죠. 23일까지 화재를 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36,500여 건 정도, 이 정도. 36,000. 예, 500여 전국에서요? 건. 예, 전국에 예, 그 정도가 발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8,600여 건 정도가 발생을 했으니까 현 시점으로만 한 일주일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올해 한 작년보다는 한 2,000여 건 정도 화재가 덜 발생했다.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숫자를 보면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285명 정도 지금 사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보다도 일부 줄은 부분들도 있고 최근 한 10년, 한 15년 정도 전체적인 연간 화재 발생 추세를 보면은요. 네. 점차 화재 건수 또 그리고 인명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피해 금액적인 측면,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건물이 굉장히 대형화된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 금액이 크고 또 이제 복합된 화재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나면서 피해 금액은 오히려 좀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건수는 있습니다. 줄었는데 피해 금액은 더 커졌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뭐 사람만 안전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산 피해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로 이제 고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 이런 부분들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 생각보다 이제 건수도 줄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그리고 발생 건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예방하는 불이 안 나게끔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부분들의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재산 피해가 커졌다는 건 건물 자체의 화재 안전에 관련된 방호 능력들을 조금 더 향상시킬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들이죠. 개선해야 된다. 예, 그죠. 시설적인 부분도 보완도 하고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잘 관리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게끔 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재산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시사한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였죠.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고 현장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하얀 눈발 속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3층 발코니를 뒤덮은 화염이 유리창문을 뚫고 하늘로 치솟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3층 높이 아파트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염은 순식간에 위층으로 옮겨 붙었고 검은 연기는 복도를 타고 아파트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이 불로 약 17층 높이까지 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4층 주민 박모 씨는 발코니 밖으로 대피하다 숨졌고 10층 주민 임모 씨는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대피하던 주민 3명은 중상, 27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3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40분에 모두 꺼졌습니다. 성탄절 새벽 갑작스런 불로 이재민이 된 아파트 주민 7세대는 임시 거주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교수님께서 당시 사고, 화재 사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1년 전인데요.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에 새벽 한 4시 57분경에 화재가 최초로 이제 신고 접수가 됐는데요. 네.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이제 3층에 있던 한 세대 안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화재가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건물이 이제 위쪽으로 쭉 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을음이 뭐 굉장히 검은 컸었는데요. 그을음이 쫙 올라가 예, 있대요. 컸는데요. 실제로 이제 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3층 부분에 주로 이제 연소가 이루어졌고 네. 4층부터 그 위층까지는 이제 그을음이라든지 연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재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사실 화재가 발생한 3층의 바로 위층인 4층에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애기 아빠가 아이들이 연기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하니까 창밖으로 이제 뛰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아이나 그 부인은 이제 다행히 생존을 하셨는데 이 아이 아빠가 이제 머리를 다치시면서 사실 사망하게 3층에서 되는 뛰어내렸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4층에서 뛰어내리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좀 알려지고 좀 안타깝게 얘기가 됐고요. 또 한 면은 사망자는 10층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10층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우선 대피를 하고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밑에 쪽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차니까 이제 계단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건물의 옥상층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10층에서 이미 계단실 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미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바로 이제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상황. 그래서 두 사망자 모두 참 안타깝게 사망을 한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보면요. 이게 이제 뭐 방화다. 아니면 뭐 담뱃불에 의한 실화다. 다양한 추정이 있었는데 화재 원인 나왔나요? 그 당시 화재가 막 발생한 직후에는 사실 굉장히 화재가 빠르게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된 부분들 또 그리고 방화문이라든지 뭐 현관문 이런 것들도 개방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하고요. 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그 세대에서 사시던 분들이 사실 이제 이 부채 때문에 이미 불법 점유를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야 이거 혹시 방화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한 직후 다음 날 현장에 이제 화재 감식을 하면서 상황들을 보니까 그 세대 안에 방에 이제 담배꽁초라든지 라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흩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담뱃불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 실화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요. 그래서 조사 결과로는 결국은 이제 실화로 결론이 났고요. 또 네. 올해 9월에 이 이제 화재 원인이 됐던 이 세대에서 계셨던 이 제공자는 사실은 이제 재판에서 금고 5년의 형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가족들이 사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방화 혐의로서 조금 더 강한 처벌을 이제 바라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고의적인 어떤 이제 사람을 이제 상해하거나 또 사망하게 할 만큼의 고의성이 이제 인정되지 않아서 아마도 이 정도의 혐의로서 처벌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 1월이었죠. 경기도 군포에서도 이제 아파트 화재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소방당국이 보니까 아파트 대피 요령 이거를 좀 개선했다고 해요. 어떤 얘기죠? 예, 사실 뭐 이 앞서 말씀드린 도봉 아파트 화재 이후에 또 아파트 안전에 관련된 아파트 화재가 집중이 되면서 그 이후에 유사한 화재들이 몇 건 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대피에 관련된 부분도 좀 안전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2023년도 1월에도요 유사하게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대피를 하다가 사망하는 이런 이제 3명이나 사망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서 사실은 이미 작년도에 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도 아파트 대피 요령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의 작업들은 이루어졌었습니다. 어떻게 개선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계기가 된 게 이 화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빨리 도망가라. 불나면 빨리 도망가야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에는 빨리 도망가는 것들이 우선이었다면 빨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바깥의 피난 상황이라든지 피난로의 안전성 그리고 불이 난 위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판단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내 집 안에서 내 세대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현관 쪽을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서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다만 이제 현관 주변이라든지 또 현관 쪽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 불이 이미 나서 그런 상황이라면 화재랑 가장 멀어지는 쪽에서 대피기구라든지 또 이를테면 대피 공간, 뭐 이를테면 피난기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피난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권장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세대 바깥으로 대피를 하시는 경우에도 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관문이라든지 계단실 문을 잘 닫고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급한 마음에 나는 대피를 해도 문을 열어놓고 나면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이미 이제 복도 쪽으로나 계단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다른 층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피를 하시되 문을 잘 닫고 대피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세대에서 불이 났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좀 명료한데 다른 층 혹은 또 다른 세대에서 불이 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무조건 대피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다른 층에서 불이 났을 때 오히려 연기라든지 화염이 복도라든지 계단에 이미 차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를 해치고 대피를 하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아까 발생할 수 있거든요. 10층 사고가 그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유형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단을 이용하되 만약에 계단실을 열었을 때 거기에 이미 연기라든지 또 화염이 보인다면 계단실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것들은 포기를 하시고 빨리 세대 내로 다시 들어오시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틈으로 연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세대문 자체가 방화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닫혀 있다면 1시간 이상 화재를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틈새를 이불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수건 같은 걸로 잘 막은 상태에서 창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셔서 구조를 기다리시거나 혹은 또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셔서 본인이 고립돼 있으니까 구조를 요청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이렇게 대기 구조를 기다리시는 과정 중에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연기도 많이 들어오고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 싶으시면 아파트 세대 안에는 완강기로 대표되는 이제 피난 기구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죠. 대피 공간이라고 하는 일시적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혹은 또 이거의 대체 설비로서 설치되는 밑에 층으로 직접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이런 이제 피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대피를 시도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이었죠. 연구안에서 정부 부처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소방청 합동으로 네.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개선 대책 그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예,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대피 방법들을 주민들이 잘 숙지해서 행동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라면 실제로는 노후 아파트는 걸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대책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옥상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좋은 대피로는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옥상으로 대피했을 때 옥상 문이 잠겨 있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험해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자동으로 이제 개폐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최근의 아파트들은 자동으로 됩니다만 예전의 아파트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열쇠 잠겨 있고 예, 그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설이라든지 피난 유도를 할 수 있는 유도 설비에 대한 부분들의 설치, 지원하는 부분들 대책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입주민들, 아파트 입주민들 대상으로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불이 나면 입주민들한테 문자로 지금 몇 동 몇 호 몇 층에서 불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문자로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문자 발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도 같이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파트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설의 하자라든지 개선을 위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적립을 해놓는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 항목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방화문을 잘 닫는 이제 자동으로 닫아주는 자동 폐쇄 장치라든지 이런 소방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도 주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안전에 대한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밑에 층에서 불이 나갖고 연기가 확 올라오면은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리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걸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피 요령들도 잘 알리고 홍보하고 또 이를테면 아파트에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시면 액정지 네. 뭐 광고판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게시를 하고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사실 막상 닥쳐서 하려면 굉장히 좀 당황하고 사실 잘 알아도 이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평상시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비상시에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화제로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1차 전지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근로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6월에 있었어요. 그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섬광과 폭발음이 이어지고 잔해물이 떨어집니다. 공장을 삼킨 연기는 일대를 덮었습니다.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반쯤.
불이 시작된 건 아리셀 공장 3동 2층으로 생산된 배터리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52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한 2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병상자 6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2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근로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4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본격적인 내부 수색에 나섰지만 연락 두절 상태로 실종된 21명은 숨진 채 차례대로 발견됐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로 쌓여있는 배터리팩에서 작은 폭발이 확인된 시각은 오전 10시 30분 3초. 곧바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직원이 놀라 발을 구릅니다. 당황한 직원들은 서둘러 다른 배터리를 치웁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가만히 앉아 하던 일을 계속하는 직원도 보입니다. 그리고 불과 25초 뒤 2차, 3차 폭발이 이어지면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직원들이 뒤로 물러서고 앉아있던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불과 4초 뒤 작업자 한 명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화를 시도하지만 연기는 잦아들긴커녕 빠르게 확산됩니다. 섬광과 함께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폭발이 심해지고 화면은 금세 연기로 뒤덮입니다. 첫 폭발이 일어난 뒤 작업장이 연기로 가득 차기까지 걸린 시간은 42초에 불과했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산소 차단과 냉각 효과가 있지만 리튬 전지에 불이 날 경우 몇 분 만에 1000도 가까이 치솟는 열폭주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리튬 전지의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불을 끄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 근데 이제 당일 뉴스에 보면은 22명이 숨졌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29명이 이제 숨졌어요. 뭐 대형 참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컸던 걸까요? 예, 아까 이제 뭐 뉴스에서 나오는 아까 그 공장의 평면도가 이제 잠깐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공교롭게도 이 배터리를 적치해 놓고 있던 그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배터리가 이제 화재 최초의 불이 난 위치가 출입구의 바로 앞쪽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화재가 났고 아까 이제 화재 진압을 이제 시도를 하고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출입구까지를 나가야지만 이제 복도를 통해서 계단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앞쪽에 이제 이렇게 배터리들이 쌓여 있으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쪽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그래서 출입구 쪽이 아니라 그 작업실 내에 더 깊은 안쪽으로 이제 대피를 한 상황인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대피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몇몇 분들은 이제 창문 쪽으로 대피를 시도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안쪽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오갈 데 없이 완전히 그냥 갇혀 있는 공간에서 이제 화를 당하신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다 보니까 또 파견을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공간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당황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3D 업종이라고 하죠. 저렇게 힘든 업종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개선책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고를 계기로 들여다보니까 사실 외국인 근로자분들,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우리가 꼭 반드시 또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선호하지 않고 또 힘든 맞습니다. 일들을 또 대체해 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충분히 좀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근로 환경들이 사실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들 당연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전 관리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또 이분들은 사실 언어적인 부분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급 상황 시에 안전에 대한 위험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이제 이 화재에 관련된 이제 TF 구성에서 정부 부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제 화재 안전 측면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안전 또 고용 안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상당히 많은 대책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리튬 이온 배터리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 이거는 이제 뭐 그림만 봐도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이거하고 전기차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 공장에서 막 연쇄적으로 이 배터리들이 폭발하는 장면들을 보고 아, 뭐 총 쏘는 것 같았어요. 팍 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데요. 어떤 분들은 야, 내 휴대폰에도 네.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내 자동차 전기차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거야라고 이제 많이 걱정들도 하시는데 사실은 저 화재 공장에서 생산되던 저 배터리는 일반적인 배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용 전지로서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이긴 합니다만 1차 전지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에서 계속 충전을 반복해서 쓰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나면 이제 버리게 되는 1차 전지 형태인데요. 또 군용 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독특한 이제 형태 때문에 음극과 양극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가까이 있다는 건 합선이 되면서 이제 폭발하거나 화재 위험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군용 장비로서 이제 군에 납품을 하는 전용 장비로 보시면 돼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들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이 위험성들은 사실 이전부터는 좀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용 전지로서 군에 납품을 하게 되면 군에서도 어쨌든 저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을 하는데 보관 창고에서 계속 불이 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 부대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저런 배터리의 관리, 보관이라든지 관리 또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지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화재가 이제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배터리 공장 자체는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위험 관리라든지 또 배터리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대처들이 조금 더 미흡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배터리 화재 이게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기차 화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라 지하 주차장 화재 이게 뭐 전기차 화재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 청라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하 주차장의 차량들이 수백 대가 이제 한 80여 대 정도가 전소가 되고 네. 연기 피해까지 하면 한 900여 대 이 정도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던 그 차가 전기차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우리가 아까 CCTV로 막 폭발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전기차에서 또 화재가 나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조금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이제 방점을 찍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의 화재의 어떤 위험성 같은 경우에 최초에 불이 난 건 전기차가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지하주차장 전체에 화재가 확산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됐던 건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 차량에서 화재가 났더라도 아마 동일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주차장에 사실은 이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작동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공간에 이를테면 천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열재라든지 가열성 물질에 또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과정들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최초의 발화원은 됐을 수 있어도 피해 확대 요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냥 전기차 화재 이렇게 묶이면서 우리 사회 전체, 우리 생활 전체 전기차에 대한 갑자기 이제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피해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전기차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니냐. 실제로 보면요. 전기차 포비아라고 합니다. 네. 전기차 이제 무서움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봅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전기차가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까지 많이 타오던 내연기관의 차, 휘발유차라든지 디젤차보다는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야, 또 전기차 불났어? 왜 이렇게 전기차 자주 불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전기차 화재 건수 자체는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고 또 우리가 좀 이목을 집중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족족이 대부분 다 이제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훨씬 실제 발생 건수보다는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 건수로 보면은 1년에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약 한 47건 정도 3년 동안에 전기차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전기차가 이렇게 적으니까 발생 건수도 적지. 그래서 만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이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하냐 이런 빈도를 비교해 봐도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1.3건 정도고요. 내연기관의 차 같은 경우는 1.6건 정도. 그래서 내연기관의 차가 화재가 이런 빈도도 또 높고요. 사망사고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기차 같은 경우가 사망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는 최근 3년 동안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게 나와서요.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타오고 또 우리가 경험해 오던 자동차들과 그 위험성이 크게 높지 않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도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잘 꺼지지 않는다는 개념도 사실은 차 자체가 보이는 불꽃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진압하는 것들은 사실은 일반 차량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렇게 1차 진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배터리 내부에 이제 열폭주가 계속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이 부분이 꺼지면서 이제 불이 완전히 되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우리가 활활 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안 꺼지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의 화재 특성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관리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요. 참 이 화재 사고가 단 한 건도 없고 인명, 재산 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안전한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데들은 사실 불이 안 나는 나라, 또 재난이 안 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났던 재난이 똑같은 상태로 반복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사고나 이런 이제 재난은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을 교훈을 통해서 다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니까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났던 화재들을 다 정리해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내년도에 오히려 이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 해주십사 하는 당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